유원진님이 계란을 좋은 바구니에다가 다 네. 담는 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정말 제대로 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렇죠. 여러 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분산 투자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경제적 자유를 위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우리 주변 파이어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듣습니다. 파이어족이 인싸되는 그날까지 파싸. 파싸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3922번님이요. 라디오 듣다가 꿈이 생겼습니다. 지금 20대인데 50대에 파이어 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20대시면 네. 더 일찍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40대 정도에. 또 왜 이러세요? 왜 갑자기 우리 신유 기자 지금 파이어족들이 어떤 데모로 크면서 어떤 이런 어떤 네, 좋습니다. 자신감 좋죠. 네. 가능하다고 느끼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례들을 좀 신유 기자 접하면서 네. 이게 운이라든가 엄청난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된 거겠죠. 신유 그렇죠. 기자도.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간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를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서. 사실은 뭐 3년 5년 후에 할 거야 이거면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20대시라면 네. 5년, 10년, 15년 장기 플랜을 잡고 하면 정말 가능한 이제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50대가 아니어도 40대에 가능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드립니다. 주말에 아이슬 투자 이제 미래에셋 이상원 전무와 함께 하는데요. 이제 이상원 전무하고 저거 이제 개인적인 친분도 되게 깊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계속 적립식 투자를 했던 거예요. 네. 이제 기자 관두고. 네. 근데 한 10년, 15년까지는 복리가 잘 느껴지지가 않았다더라고요. 네. 근데 한 17년, 18년 때부터는 정말 그 복리 효과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네. 꾸준히 적립했다라는 거를 느꼈다는 이야기를 꽤 많이 해 주시거든요. 네, 네. 신희은 기자 말도 그런 거죠. 3년 5년은 안 되지만 3년 5년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상승장이거나 운이 진짜 좋으면 3년 5년에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네.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시간의 힘. 네, 또 그런 거 복리의 많은 힘. 사례로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네. 네, 또 너무 이게 약간 뭐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시간은 또 네. 공평하다. 그렇죠. 만인에게. 누구나 가지고 네. 있는 똑같은 진부한가요? 자산이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어떻게 여기 맞는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례인가요? 네, 오늘은 명품만 입고 쓰던 욜로족이 이제 목표 자산을 만들고 파이어족이 된 그 30대 한주주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30대요? 네. 이분은 왜 이렇게 빨라요? 30대 이제 중반을 조금 지나셨어요. 그 몇 년 전에 이제 한창 욜로족이 유행이었잖아요. 네. 근데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인데 이제 한 번 사는 인생, 이제 욕구에 충실하게 살자 네. 이건데 이제 욜로. 이게 소비와 연결되면 사실 이제 저축이나 뭐 절약 뭐 이런 거 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산다 뭐 그런 거에 가까운 이제 소비 형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live once니까 그렇죠. 한 번 사니까. 네, 한 번 사니까 이제 오늘에 충실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바뀐 그러니까 겁니까? 욜로족이었다가 네. 이제 욜로족도 이제 극강의 욜로족이었다가 이제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제 파이어족으로 인생이 바뀐 얼마나 욜로였는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욜로였냐면요. 삼성전자 출신 파이어족인데요. 그러니까 셀러리맨 때는 삼성전자를 다니셨구나. 네, 다니셨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욜로였냐면 입사와 동시에 이제 사원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신용대출을 3천만 원 발급해 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 신용대출을 3천만 원 먼저 받아서 그 명품을 사고 네. 그 모피 코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셨다고요. 20대 이분은 때. 바로 마통을 뚫었네요. 네, 3전 바로, 입사와 함께. 네, 입사와 함께 마통을 뚫어서 명품 사고 여행도 가고 호텔에서 호캉스도 즐기고 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힘들었던 어떤 취준생 시절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그렇게 해소를 하신 거죠. 3천은 금방 썼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벌기는 힘들지만 쓰는 네. 건 정말 금방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부모님이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돈까지 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월세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첫 해 연봉은 4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네. 그 돈까지 다 합해서 첫 해에 1억을 쓴 9천만 원 거네. 가까운 네. 돈을 네. 쓰셨다고 합니다. 다 쓰셨대요. 한 푼도 남김없이. 네.
근데 아무리 뭐 좀 안타까움이 있었나? 왜 이러신 거예요, 이분은? 네? 네? 이게 정말 본인도 네. 이게 왜 그랬을까 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본인 소비 형태를 이제 곧 되돌아보니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없었고 돈을 쓰는 법을 이제 배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을 써야 이제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네.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네. 사실 그 대기업 다니면 이제 어느 정도 버는 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좋은 거 입고 쓰고 이제 들고 하는 게 이렇게 좀 네. 주변에 동료들도 이렇게 일반화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행복해지지 못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그렇게 1년에 9천만 원, 1억 가까운 돈을 써보니 네. 그래도 별로 이렇게 행복해지진 않더라. 아, 현타. 네. 어. 내가 이렇게 또 많은 돈을 썼는데 네. 왜 자존감도 나는, 높아지는 듯 하다가 안 높아지죠. 네. 왜 나는 행복해지지 않고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는 걸까? 네. 이런 이제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 임선래님이 네. 딸이 먹고 옷 가방 사려고 돈 버는데요. 뭐라 네. 하지 말래요. 20대시죠, 하셨습니다. 딸이. 10대 네. 혹은 20대시죠. 네. 그런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번 돈을 정말 다 쓰고도 신영 기자도 카드값이 모자랐던 적이 있거든요. 20대 때는. 근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한 이제 그때 이렇게 지출에 어머니가 대한 말해도 안 들었겠죠? 그때 저는 뭐 쓰려고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똑같네요. 네. 우리 임선님의. 저는 어렸을 때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어떤 부모의 심정으로서 그게 계속 갈까봐 그렇죠. 아. 예, 이분이라든가 또 우리 네. 신영 기자처럼 어느 시점에서 이게 변곡이 네. 올지 안 올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쓰다가 이제 현타가 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바뀐 거예요, 이분의 인생이? 이분은 그러니까 돈을 써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도대체 나는 왜 행복하지 않냐.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 내가 가진 건 빚 3천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 도달하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시작하셨대요. 빚은 일단 다 갚아보자. 마통은 일단은 갚자. 내 네. 힘으로 제로를 만들자.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통장. 목표를 세우고 1년 만에 다 갚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월세든 뭐 고정 지출, 변동 지출 다 포함해서 월 120만 원 이상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변동 지출을 줄이는 건데 네. 이제 꼭 써야 하는 돈이 아니라면 쓰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워낙 많이 써봤으니까 이제 아예 안 쓰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종잣돈을 모으고 나머지 또 시드머니를 3, 4천 정도 모으는데 또 추가로 1년이 걸리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2년이 지난 시점, 그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빚 쓰지 갚고 않고 4천을 모은 거네요. 4천을 모으고 그리고 그 2년의 기간 동안 경제책을 열심히 보고 뉴스를 보고 하면서 공부를 하셨대요. 네. 자, 이 대목에서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네. 대기업이니까 아, 3전이니까 가능하다. 가능하고 또 연말에 한 번씩 큰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또 그게 그것도 양날의 사실이고요. 검이에요. 근데 네. 양날의 검. 많이 그렇기 벌면 많이 때문에 쓰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양날의 검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4천을 일단 가졌죠. 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본인은 이제 공부를 해보니 주식이 맞다고 생각하셨대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당시에 지금부터 4, 5년 전쯤인데 중국 주식 광풍이 일었던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중국 펀드 엄청 가입하고 그러셨을 때가 있는데 이제 어디 뉴스에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국 우량주 20개에 내 돈을 분산 투자하겠다 골고루. 그렇게 해서 16년이었나 보다. 네. 2016년. 그래서 이제 다 20개의 우량주에 분산 투자를 다 했대요. 네. 시드머니를. 근데 그게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서킷 브레이커 걸릴 정도로 이제 여러 번 하락하고 하다가 정말 가까스로 원금 회복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원금보다 조금 더 한 20% 가까이 수익이 났을 때 이제 힘들게 그거를 다 팔고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이건 아니다, 들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네. 위험 회피가 안 된 거죠. 포트폴리오라는 게 책에서만 배웠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다? 실제로는 이제 사실 시장도 분산하고 업종도 분산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분산 투자인데 그냥 20개를 쫙 담으면 분산 투자가 될 걸로 중국 IT 생각하신 기업에 거예요. 20개 담은 게 무슨 그게 포트폴리오입니까? 그래서 이건 네. 안 되겠다. 차라리 공부를 해서 괜찮은 종목 하나를 사자. 이렇게 해서 중국 플랫폼 기업으로 유명한 텐센트에 종잣돈을 다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실 그 빅테크 주들이 최근 몇 년간 이제 굉장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텐센트 투자하면서 그 돈이 이제 억대까지 네. 이제 2배 이상 급등을 한 거고요. 이제 주식에 운용한 자산이 1억이 넘어서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
자산도 불어나지만 월급으로 매달 받는 돈을 또 계속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축과 투자가 병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운용 자산이 1억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성장하면서도 안전한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 네. 이걸 열심히 고민하다가 이제 텐센트에서 아마존으로 일단 갈아탔다고 합니다. 미국 그래서- 빅테크로 갔네요. 네, 미국 빅테크 흐름을 되게 잘 탄 거죠. 미국 빅테크가 이제 최근 수년간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빅테크를 탔는데 이제 한 종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한 종목에만 가지고 있는 건 또 너무나 집중 투자잖아요. 네. 이게 또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열심히 고민을 하신 끝에 시가총액 최상위 5개 종목에 이제 고루 투자하자. 근데 이분이 약간 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그게 운이 이제 큰것 같아. 운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본인이 또 열심히 빅테크를 공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분이 산 네. 그 5개가 구글, 애플,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네. 근데 네. 이게 이거 고르는 건 지금 굉장히 너무 쉬운 게 1등부터 5등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5개 종목을 내가 또 이제 공부를 해서 괜찮다, 가지고 있을 만하다 판단하셔가지고 이거 5개의 이제 주식, 그러니까 자산을 분산하셨고요. 네.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좋았고 시세를 하기 만난 때문에 거죠. 네, 네. 1억 초반이었던 이제 투자금이 5억 원까지 네.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 자산이 5억 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생활비를 5천만 원 정도 현금으로 2, 3년치 생활비 본인은 네. 이제 지출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이제 2, 3년치 본인의 최적 생활비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이제 보유하시고 네. 주식이 5억 원을 굴리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신 겁니다. 왜 했죠? 아니 지금 퇴직을 왜 했죠?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나는 그 내가 좋은 생각하는 직장을. 경제적인 자유는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다음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해 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나오셔서 네. 이제 5천만 원이라는 2, 3년치 생활비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쓰면서 주식은 주식대로 이제 자산이 불어나게 놔두고 본인은 이제 이 돈을 기반으로 이제 제2의? 경제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이제 내가 돈을 조금씩 벌어보겠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을 일단 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다른 기회들을 물색해 보기 시작하셨다. 저희가 이제 파이어족 관련 코너 하면서도요. 여러분들도 네. 이제는 많이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어떤 네. 절대 금액이 존재하지가 않고요. 5억 원으로도 하시는 분도 5억 계세요. 원으로도 파이어가 네.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영상 나가고 댓글에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삼성전자를 더 다니지. 그런 거 네. 있죠. 왜 그 직장을 그만뒀지? 그렇죠? 이런 말씀도 있으신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10년 정도 직장생활 하셨거든요. 근데 더 이상 월급을 받는 것 이외에 내가 성장하는 어떤 그런 걸 느끼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 밖으로 나가서 더 네. 넓은 시장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도전을 하신 거죠. 네. 유원지님이 계란을 좋은 바구니에다가 다 네. 담는 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네. 정말 제대로 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렇죠. 여러 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분산 투자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도 네. 좀 리스크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스크가 이때까지 있죠. 했던 공식 네. 파이프라인이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또 위험한데요. 네, 이분은 배당주는 투자하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고려해야 될 리스크는 뭐냐면 증시라는 게 항상 우상향하는 게 그렇죠. 아니고 최근에 네.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나오면서 네. 이제 또 미국 증시가 또 네. 폭락하기도 했잖아요. 금리 인상 리스크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시가총액 최상위주에 몇 가지 종목에 3개에서 5개 이렇게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어떤 리스크가 있냐 이렇게 주식 투자 고수님들께 여쭤보니까 이거는 이제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네. 대형주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 추종 투자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번 약세가 되면 ETF가 물량을 계속 던져버립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예, 무조건 예, 매도가 예.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분명히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건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2, 3년치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네. 당장 팔아서 생활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있다. 다만 이제 이 세부 종목에 예를 들어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개별 기업 같은 테슬라도 경우는 있네요. 네. 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모아갈 만한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기도 네.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시장 흐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을 점검해 나가야겠죠. 네.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맞아요. 이분도 이제 대형주로 성공을 하셨는데 대형주의 역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네. 꼭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를 감안하셔야죠. 9689번님은 안정적인 직장에 잘 다니는 것도 좋은 투자 아닌가요? 해주셨는데 네. 또 이분은 이게 예, 파이어 족입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과 또 이제 다른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것에 네. 분명히 장단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라고요. 네. 그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자, 머니투데이 신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